예, 강원 삼척의 한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윤창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저께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지요. 승합차 전복 사고였는데 참 먼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충남 홍성 지역에서 새벽에 출발을 해서 목적지는 이제 경북 봉화였는데 이때 사고로 인해서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었는데 먼저 손 변호사께서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고 장소는 삼척의 석회제 인근 지방도였습니다. 워낙 그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승합차에는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쪽파 파종을 위해서 이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에 이르는 큰 사고가 났는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승합차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을 정도로 완전히 전복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급 내리막길에 급 커브길을 돌면서 저렇게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운전자도 사망에 이르렀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즉시 사고가 났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 차량에 대한 결함도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상자 진술도 지금 좀 나온 게 있는 거죠? 일단 제동장치 이상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2002년식이면 현재 한 17년 정도 탄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워낙 노후화됐을 가능성,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될 가능성,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국가수에서 정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비 불량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가드레일도 네. 무등급 판정을 받은 가드레일이라는 겁니다. 가드레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에 대한 대책 때문에 가드레일을 보강하고 있는데 시골의 이제 지방도다 보니까 우선 수리가 밀려서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은 가드레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고강도의 가드레일이 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얘기지만 저게 좀 더 강했더라면 전복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5인승 차량이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되기도 했고 이게 저희가 11인승이어도 실제로 탈 수 있는 사람은 7명, 8명 정도인 것처럼 15인승이어도 그 이상을 타는 건 좀 무리인데 16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정원 초과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110%까지 초과해서 탑승하는 것은 그 초과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명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군요. 보이고요. 예. 정원 초과가 사고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가 높아지거나 전복됐을 때 이제 사고의 피해가 커지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죠. 이 문제는 결국 농번기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면 저렇게 아름아름 일당을 받기 위한 근로자, 특히 일용직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차에 많은 인원을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예. 농번기 일손에 대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지적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일당 6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지금 새벽 1시에 가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난 건데 글쎄요, 이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6시간이 넘는 거리를 갔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망한 사람 중에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런 비참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3명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될 것을 염려해서 즉시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재는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들이 불법 체류자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홍성군에서 인력 소개소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것도 지금 살펴보겠다. 예. 의료비랑 생계비를 지원하겠다.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복지 정책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주는 것은 뭐 안전에 대한 불감증뿐만 아니라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그리고 농사 짓는 농번기 이렇게 일손부정 문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철에 제대로 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손이 부족한 우리의 어떤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그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된 사고 승합차 운전자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를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차종이었고 그때는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좀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서 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의 결함도 추정되지만 혹시 그 어떤 오작동의 문제, 예. 부주의의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분께서도 지금 사망에 이른 상태여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정확한 사항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런 대형 사고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많은 지금 가족들이나 주민들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원심 구형량보다 2년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원심에서는 10년형을 구형했고 1심 판결에서는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이제 항소한 상태에서 12년을 구형하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을 굉장히 강력한 구형을 낸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에 준하는 살인 사건이다. 이 현재 적용된 제명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스스로 약물이나 음주로 위험한 상태를 야기하고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명을 적시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피해도 컸고 우리 사이에 악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항소심에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보통 재판 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양형에 참작이 좀 되는 편이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이 박 씨가 검찰에 맞추는 어떤 반성의 진심이 안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중처벌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형량만 걱정하면서 오히려 여론에 이제 나쁜 댓글을 쓰는 비판하는 글을 쓰는 네티즌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태도만 보였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반성하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현재까지 윤창호 씨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만취 상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이 동승자였고 동승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이런 사고를 야기했는데 네. 그만큼 더 깊숙이 반성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성 없는 태도이다. 좀 더 중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구형한 이유입니다. 박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원심 파기를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양형이 과도하다라고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1심에서는 오히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음주가 아니라 애정행각 때문이다. 이런 변론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조금 우리가 음주 사건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중형이 나온 사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과거에 처벌받은 것보다 너무 양형이 엄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변명하거나 변론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윤창호법
법이 나온 상태이기 예. 때문에 우리 그렇죠. 사회 여론이 이제는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양형 기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현재 항소심에서 이게 양형 기준이 너무 엄해서 좀 감형을 해줄지는 항소심의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현재로서는 감형 요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없는 상황이고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받거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정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1윤창호법 적용하는 잣대를 놓고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데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보니까 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가 좀 국민 감정에 반한다 이런 지적도 좀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 현재 매뉴얼과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예. 더군다나 심각한 상해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벌금형을 구하거나 그냥 단순히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법 적용을 해서 기소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 사건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것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훨씬 법 적용이 높습니다. 강한 거군요. 3년 예.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여놨기 때문에 어떤 제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피해 구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좀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 술에 취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기소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를 했더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다른 사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예. 이 상태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올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것처럼 이제 뭐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거기에다가 애정행각까지 부주의까지 겹해지는 진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준을 본다면. 아닙니다. 위험운전 추사상으로 이제 기소할지 여부는 이제 만취 상태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정상적으로 도저히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피해를 야기한 경우 네. 더 가중 처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과는 가중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이 현재로서는 뭐 혈중 알코올 농도 몇 % 이상이 되면 특가법으로 간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구체성이 있어야겠네요.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어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보람튜브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글쎄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간 검색어를 굉장히 지금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보람튜브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프로이고요. 그러니까 예. 유튜브인데 여기에 이제 일상생활을 올리거나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 놀이 모습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보람 패밀리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이런 보람 패밀리가 보람이는 이제 6살 아이고요. 유아입니다. 이 아이 가족들이 최근에 95억 상당의 빌딩을 샀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6살 꼬마가 저렇게 유튜브를 한 수익으로 이렇게 100억대, 90억대의 건물을 살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보람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유튜브를 잘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보람튜브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3천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가 있을 정도라고 엄청나더라고요. 하니까 예. 엄청 인기 있는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화제성이 있는 만큼 또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뭐 한 달 수익이 뭐 1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년에 10억이 아니라 한 달에 10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수익은 이제 조금 추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는 그 보람튜브이고 그만큼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유튜브 프로입니다. 예. 저도 저희 딸이 항상 그 전화기를 가져가서 저걸 보길래 뭔가 저 어제 그 검색어에 떠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재미있는 영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니까 채널 확장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 보니까 아동단체에
아동 학대로 고발을 당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정서적 학대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프로의 일부 모습에는 아빠 지갑을 훔친다거나 진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거나 놀이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동을 착취하는 것이고 아동이 현실과 어떤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의 우려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아동 보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네. 학대의 소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보호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보람튜브에서 관련된 영상들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방송인 이상민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피해액은 12억 7천 정도에 이른다라고 고소인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 12억 7천을 편취당했다라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대출을 알선해주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상민 씨 측에서는 네.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맞고서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쟁점은 어떻게 좀 비춰질까요? 일단은 지금 이상민 씨의 반박 내용은 나는 광고 모델료를 받았을 뿐이다. 12억 7천 중에는 4억 원은 모델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억 7천은 관련된 어떤 컨텐츠 제작비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제작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작된 프로그램에 내가 나가서 모델이나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상민 씨가 속여서 받은 것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빌렸거나 수익을 취득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 고소한 사람도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진실이 쉽게 잘 밝혀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상민 씨 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